네, 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원성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요즘 먹고 살기가 굉장히 팍팍한 시기이죠. 폐업, 용달 폐업, 화물 폐업 직전에 상황에 있으신 분들 혹은 탱크하고 2년 동안 개고생 고루 장착을 결심했다. 청년용달이 믿고 사용하는 전국 지점을 갖춘 프로오르 강력한 용접으로 꼼꼼하게 시공. 전국의 설치 지점 및 AS 가능 청년회가 믿고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처음 진입하셨는데 너무 이제 힘들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자, 그렇게 기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물 5년차 이제 경험하고 있는, 청년 용달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화물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반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화물 기사들이 하는 거 보고 24시 어플 깔고 뭐 오더 잡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집 들어오고 또 다음날 오더 수행하고, 자, 그렇게 이제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고 들어오시죠. 근데 자, 우리 운수업이기 전에 자, 우리도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 회사 다닐 때처럼 똑같이 일해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 업무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사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 사실 사람 때문에 질려서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사람 때문에 골병 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든 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마찰, 그러니까 서로 안 부딪히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상 내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뭐 서비스를 좋게 하고 뭐 그래도 내 물건을 팔아주고 내 노동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화물 시작하면은 기반이 없잖아요. 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 옆에서 붙어서 좀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화물도 사람을 사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을 사귀냐? 처음에 기반이 없을 때는 자, 대부분의 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화물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선들이 가지고 있고 주선들이 그거를 오더에 콜을 올리죠. 자, 그 말은 즉슨 그나마 인간적으로 이제 콜을 좀 띄워보다가 여기는 그래도 내가 화물 기사로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은 들어주기도 하고 단가를 좀 올려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올리는 단가 자체도 너무 기분 나쁜 단가가 아닌 그런 주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주선들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게 전화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사무실도 한번 가보고 인사 한번 드리러 왔다고 여기서 고정적인 오더 좀 받아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해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선사가 우리보다 갑이고 우리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물 하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차장이든 어디 이제 주선 업체 거기 뭐 주차장으로 나가든 해서 이제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미 이제 일을 하고 계신 화물 기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뭐 화물 결박법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화물하다가 조심해야 될 것 등 뭐 여러 가지 팁을 얻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선사한테 고정적인 오더를 얻다 보니까 처음에 오더 잡고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선사한테 도움을 얻고 주선사 오더를 잘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요.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선사 오더를 받고 들어갔어요. 자, 몇 번 수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열심히 하니까 주선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8만원짜리 오더를 고정적으로 줘요. 자, 근데 웬걸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오늘은 오더가 많네? 야, 씨, 같은 방향 거의 비슷한 곳으로 가는데 단가가 2만원 더 주는 오더가 있어. 10만원짜리. 자, 기존에 그러면 내 주선사한테 뭐 아프다고 핑계를 대든 차가 펑크가 났다고 핑계를 대든 한 다음에 취소하고 그걸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주선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 8만원짜리 오더를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어요. 신뢰를 쌓았는데 자, 그 신뢰보다
자 2만원 더 그 순간 2만원 더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거를 분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만원 당장 더 준다는데 에이 좀 친해졌는데 이해해 주겠지? 아닙니다.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청년용단한테 맨날 8만원짜리 오더를 줬는데 내가 어느 날 2만원짜리 더 비싼 오더가 있다고 그거 들어가. 혹은 다른 기사를 통해 들었어. 다 얘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사업상 하면 안 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소액의 금액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신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수작업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작업이 있다, 뭐 올려달라고 한다, 혹은 뭐 무게짐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해 볼 수는 있죠.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주선사가 주소를 잘못 줬어. 자 모르고 잘못 갔네. 다시 한 15km 좀 이동을 해야 되네. 근데 맨날 오더를 주는 주선사예요. 자 그 돈 단가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이런 거는 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구나. 그 대신 얘기는 해야죠. 주소가 잘못됐네요. 괜찮아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는 해야죠. 조심해달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단가 5,000원, 만원 더 받고 그러면은 사람이 빈정상하면요 일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선들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주선들이랑 친해지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꾸준하게 일 들어가고 그 단가 때문에 배신 때리고 다른 데 가서 오더 수행하고 그리고 뭐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막 단가 올려달라고 막 그래버리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행동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가 자 우리는 사업까지 회사원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원은 종업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종업원은 종업원은 자 사장이 고용한 사람이죠. 계약한 내용대로 뭐 9 to 6. 자 그 계약 기간 또 그 계약 기간 안에서의 그 시간, 노동 시간 동안만 일을 해주고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뭐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옮겨주긴 하지만 우리가 뛰는 만큼 버는 일이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무슨 기반도 안 잡혔는데 처음에 이제 용달 시작하고 들어와서 무조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은 8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슈퍼마켓을 차리든 아니면은 뭐 정육점을 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내가 가게를 오픈한 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될 때까지는 가게 문을 좀 많이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시간 뭐 아침 10시부터 뭐 저녁 10시까지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가게 오픈하는 시간도 길게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자 우리 화물도 똑같아요. 근데 화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뭐 무조건, 물론 꾸준하게 고정된 시간에 나가서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지, 사실 자리 잡히기 전에는 뭔가 계속 건덕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초반에 계속 나갔어요. 낮에도 일하고요, 밤에도 콜이 있으면 나가고. 자 그날 매출을 못 채우거나 일감이 없어서 애매하게 끝났어요. 자 새벽에도 나갔습니다. 새벽에도.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계속 뭔가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그리고 주말이고 가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뭐 공무원처럼 일할래.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일 안 해. 비 오면 일 안 해. 눈 내리면은 일 안 해. 눈이 진짜 폭설 내렸을 때는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안 나가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죠. 예.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회도 줄어들죠. 예,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반이 안 잡혔을 때는 솔직히 새벽에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말에도 계속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은 해야 돼요. 일요일도 뭐 오후 늦게 뜨는 뭐 야상이든 뭐 월요일날 내려주는 뭐 그런 거라도 해서 계속 실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계속 뭔가 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도 만나고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번째, 짐을 가리지 말자. 자, 뭔 말이냐면은 수작업이니까 안 싫어. 약간 장제물이니까 안 싫어. 1톤이 약간 넘으니까 안 싫어. 그리고 뭐 대기 시간이 기니까 안 싫어. 다 걸러버리면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뭐 화물 2년에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물건을 가리지 말고 다 실어보자. 자, 쿠팡이니까 안 실어. 자, 코스트코니까 안 실어. 이마트 트레이더스니까 안 실어. 자, 마켓컬리니까 안 실어. 그러면은 남들이 얘기해준 경험이잖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 봤을 때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괜찮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있어야 되는데, 남들 얘기만 듣고 거기는 무조건 오래 걸려 안 들어가, 무조건 거긴 안 들어가, 그래버리면요 나만의 빅데이터가 없어요. 뭔가 경험을 해야지 나도 느끼는 게 있고, 거기서 뭔가 이럴 때는 이게 아니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 이런 것도 파악을 할 텐데, 무조건 다 걸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쿠팡, 마켓컬리 오래 걸려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 봤으면 들어가 봐야 돼요. 남들이 경험한 건 남들이 경험한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가리면 안 돼요. 장소 가리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처음 화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이제 화물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윙바디는 화물에도 제약이 있고 장소에도 제약이 있어요. 자, 화물에도 제약이 있고 장소에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윙바디로 10년 해도 지하를 못 내려가면은 뭐 지하 주차장 어디, 예를 들어 뭐 롯데월드든 뭐 어디든 간에 그 장소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쌓으려면은 뭐 카고는 최소 뭐 2, 3년은 해보다가 윙바디로 넘어가든 이렇게 하셔야지, 윙바디부터 하시면요 가뜩이나 요즘 일도 없는 시기에 짐까지 가려져가지고 뭐 호이스트 크레인, 포크레인 짐 다 가려버리면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조건 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분들한테 윙바디를 추천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60살도 넘었고 운전도 조금 옛날보다 감도 많이 떨어진다, 주차도 그렇고, 그리고 체력도 좀 많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윙바디로 가시고 어디 집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콜 잡기, 나는 일하면서 운전도 하고 내비도 보고 콜도 잡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전화도 받고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지입을 들어가서 고정된 코스에 고정된 화물을 실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예. 간혹 보면은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뭐 옆에 이제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옆에 마누라 태우고 다니고 마누라가 콜을 잡아주고 본인은 이제 운전이랑 저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느끼기에 화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빚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노선으로 이제 정한 게 이제 화물이었을 텐데, 그럼 빚을 갚으려면은 둘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마누라를 태우고 다니면서 마누라가 콜 잡아주고 내가 일을 하면요, 자,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남겨야 겨우 한 사람씩 2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운전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지만 옆에 타는 사람이 더 곤욕입니다. 옆에 하루 종일 타보시고 반대로 운전해보라고 하면은 아실 텐데, 옆에 타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더 잘해줘야 됩니다. 빚이 있으신 분들은 집 고정을 무조건 들어가시고 윙바디를 달고 그냥 고정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누라는 따로 뭐 마트에서 일을 하시든 뭐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게 차라리 생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대 보험도 들어가지, 나는 내가 버는 거 다 내 거지, 그게 낫지. 화물해가지고 400만 원 남겨봐야 요즘 최저임금으로도 그 돈 이상 거의 받을 수도 있어요, 연장근무까지 하면. 근데 수지타산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최소한 이렇게 하면요 돈을 많이 번다, 뭐 매출을 1000만 원 찍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어느 정도는 벌어서, 고정된 수입은 벌어서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조차도 안 하시면은 폐업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계속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친해지는 거. 예. 마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 인생 자체가 영업이라고 또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콜 잡아서 물건만 싣고 물건만 내려주면 딱 끝,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랑 계속 친해지고 친분을 쌓고 신뢰를 쌓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또 다음에도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우리가 물건 실어주러 갖고 지게차는 당연히 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왜 먹을 걸 줘? 아깝게. 약간 그렇게 좀 근시안적으로만 보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도 물건 갖다 주고 물건 받는 사람도 물건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혹 물건 내리러 가면은 기사님 고생하셨다고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정이 많은 나라이고 사실 그렇게 삭막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베푸시면서 하시면은 더 새해에도 많은 복이 오실 거라고 청년용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베풀면서 네. 설사 그리고 뭐 그 지게차나 볼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래요. 뭐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한 번은 제가 어떤 경비 아저씨랑 좀 그랬던 일이 있어요. 되게 이제 화물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자신에게 좀 막대했어서 그런가 어느 정도 좀 피해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냥 막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막 엄청,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실으러 왔는데 어디서 싣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좀 어쨌든 불친절하게,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물어봤더니만 설명을 잘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어쨌든 되게 불친절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건 싣고 저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선생님, 불친절한 기사도 많고 좀 일하시다 보면 좀 힘드시죠? 네. 저는 뭐 그런 뭐 의도 갖고 막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막 따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 하나 드리면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먹으라고 뭐 이것저것 사줬었거든요. 제가 두유 같은 거 갖고 다녔는데 두유 하나 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기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베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그냥 따라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큼 대우를 받았고요. 음료수도 받기도 하고 커피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영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계산적인 의도가 아니라 조금씩만 이렇게 베풀고 마음 쓰고 하면서 일하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화물 5년차 청년용달이 느꼈던 점, 그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첫짐 잡고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콜 오더가 그게 진짜 그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오더는 거기 주차장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오신 기사님들에게 뿌려지고 추가로 오더가 뜨는 것들이 오더로 나온단 말이에요, 콜로. 그러니까 주선사랑 먼저 친해지세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인이 영업하기도 힘듭니다. 근시안적으로 또 바라보는 행동 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여기 업체랑 좀 친해졌네, 혹은 야 이거 스스로 이거 주선사가 먹는 것까지 내가 다 먹고 뺏어버릴 수 있겠네. 자,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주선업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과식하면 배 터지잖아요. 예. 그 많은 오더들 우리가 다 콜로 뿌리기도 힘들 뿐더러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 신뢰상, 사업상 신뢰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의 거래처에 눈독 들이지 말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때 신뢰를 지켜라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지켜야지, 신뢰를 자꾸 깨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해버리면은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같이 지켜주고 거래처를 지켜주고 해야지 결국에는 그 복이 나한테 와요. 근데 이거 좀 저기 했으니까 내가 뺏어버리고 만원 깎아버리고 뺏어버려야지, 그래버리면은 결국에는 언발에 오줌 눈다고 하죠. 예, 당장은 오줌 누니까 발이 녹는 것 같지만 다시 얼어버려요. 뭔 말이냐면은, 야, 주선이 12만원에 보내던 거 11만원에 내가 간다고 그러고 뺏어버렸어. 그 깎는 것 자체가 화물 운임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12만원에 보낸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만원을 깎아버리는 거라고요. 차라리 영업을 할 거면은 12만원에 똑같이 주고 정 나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은 정 나한테 보내고 싶대, 계속 그분이.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막 내가 그걸 만원을 깎아가지고 거래처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좋지가 않아요.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 좀 잘 활용하시면 최소한 폐업은 면할 수 있다.
폐업은 면할 수 있고 일단 인공호흡기 달고 일단은 유진할 수 있다. 저처럼. 예, 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 거 남기는 거 아니고요. 저도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화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에요. 불황. 예, 지금 모든 업종이 다 어렵습니다. 예,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돈을 안 쓰는 시기예요. 예, 어려운데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그냥 좀 공유를 했고요. 어쨌거나 가족의 생계, 예, 처자식 먹여 살리시는 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